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번아웃으로 고민 상담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번아웃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해결 순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번아웃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방법으로 해보면 괜찮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의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우리 일요일 밤 11시를 생각을 해봅시다. 불을 껐어요. 근데 잠이 안 옵니다. 핸드폰을 틱틱거리면서 릴스 쇼츠 보는데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적 회사 다닐 때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번 주말은 진짜 아무 데도 안 가고 쉬어야지 라고 해서 진짜 금토일 주말 내내 쉬었는데도 하나도 안 쉰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늦잠도 자고 넷플릭스도 보고 막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몸은 막 되게 열심히 쉬었는데도 월요일이 되게 직전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막 되게 그대로인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휴가까지 갔다 왔는데도 회사 출근하고 3일이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쉬는 게 부족했나? 더 쉬어봐도 똑같고 뭐가 문제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막상 누우면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하기는 싫은데 마음은 막 자꾸 조급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이게 진짜 이상하면서도 위험한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번아웃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거 번아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왜 여러분들이 쉬어도 낫지를 않았는지 그럼 뭐부터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번아웃의 정체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번아웃은 뭘까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번아웃의 정체부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건데 자, 세계보건기구가 2019년도에 이거를 공식 분류에 넣었거든요. 게으름이 아니라 번아웃이라는 것은 관리해야 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WHO가 정의한 번아웃에 대한 세 가지 기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가 바닥이 난다. 두 번째는 일에 마음이 떠가지고 자꾸 차가워진다. 세 번째는 내가 자꾸 뭔가 하긴 하는데 뭘 해도 안 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막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무겁고 예전에 재미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좀 차갑게 느껴지고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 번아웃이라는 건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자, 차로 비유를 해보면 엔진이 과열된 상태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운전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산꼭대기를 운전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경사도 때문에 엑셀을 계속 밟고 우 하고 올라가다 보면 차가 퍼진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 차가 퍼진 것과 여러분들의 엔진이 과열된 것과 지금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과열된 상태의 처방은 진짜 간단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진짜 한 편에 세워놓고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조언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 좀 쉬어라 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과열이면 쉬면 낫거든요. 뭐 휴가 다녀오면 낫는다든지 몰아자면 낫는다든지 좀 그러면 실제로 몸이 좀 개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코치님, 근데 저는 쉬었는데도 안 나았는데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이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원인일까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죠. 자, 쉬었는데도 안 나았다면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번아웃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열된 거,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게 있고, 두 번째 종류는 공회전, 즉 에너지가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죠. 자, 과열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가 바닥난 거라고 했잖아요. 공회전은 내가 에너지를 지금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시동이 걸려 있어요. 되게 능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 곳이 없어서 제자리에서 계속 기름만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결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과열은 쉬면 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회전 번아웃이다? 그러면 이거는 쉬어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어도 안 나왔던 거거든요. 기름을 채워도 내가 갈 곳이 없으면 그 차는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좀 지치는데 쉬어야지.
쉰다. 쉬다가 복귀해야지. 복귀한다. 근데 재미가 없고 또 막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또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루프 돌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옛날에 삼성 다닐 때, 좀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면 이랬던 적 진짜 많거든요. 결국에는 쉬고 돌아가면 또 지치고 번아웃이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쉰 게 아니에요. 이게 처방전이 잘못된 거예요. 공회전 번아웃이신 분들은 쉬는 게 처방전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공회전이 되었을까요? 왜 공회전하는 그런 번아웃에 걸린 걸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우리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아, 오케이, 갔어. 좋은 스펙 쌓아야 된다. 뭐 봉사 점수 이것저것 해서 토익 토플 따가지고 스펙도 했어. 자,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된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면접 보고 취업했어. 근데 취업했는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뭐가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다음 목표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뭐 사회나 혹은 남이 정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까지 하고 나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가 내비게이션에 거기서 또 끝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도 혹시 공회전인가를 알아보는 신호 세 가지가 있는데 신호 세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우리 하나씩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몸이 쉬는 것과 마음이 놓이는 건 조금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쉬는 동안에도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안 꺼진다면 여러분들은 공회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두 번째는 야, 너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진짜 본인의 찐 목표가 아니라 남의 단어,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목표들이 튀어나오는 분들, 뭐 연봉, 이직, 자격증, 뭐 내 집을 갖기. 사실 정말 다 소중한 목표예요. 저도 내 집 갖고 싶고 연봉 올리고 싶어요. 돈 많은 거 누가 싫어해요. 근데 이걸 이룬 모습을 그려봤는데 만약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설레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워둔 목표?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는 그런 순간이 없다. 최근에 여러분들 뭔가에 푹 빠져본 적 있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신호거든요. 왜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짚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세 개 다 해당되는데 몸도 진짜 지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몸만 지친 사람이나 아니면은 마음만 지친 사람이나 요건 정말 괜찮은데 둘 다 지친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번아웃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도 마음도 둘 다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공회전하고 있는 이 목표를 잃어버린 번아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엔진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몸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몸 먼저 챙겨야 돼요. 방향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회복이 안 되어 있고 계속 힘든데 어떻게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겠어요. 그쵸? 몸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이 순서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세요. 해결 순서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3단계예요. 진단, 회복, 재조준. 처음에는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을 할 거고 3단계 재조준을 할 겁니다. 진단은 여러분들 나는 과열일지 공회전일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나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공회전인지 과열인지 지금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체크된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순수 과열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다 체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공회전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번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과열이든 공회전이든 둘 다든 일단 회복부터 하셔야 돼요.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스텝은 3일의 회복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물론 난 번아웃이라서 쉬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쉬라고 하면 누워서 핸드폰 릴스 쇼츠 보잖아요. 이런 건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뇌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휴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3일만 이 세 가지만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기상 시간을 하나로만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근데 오후에 일어나지는 마세요. 오전 시간 뭐 9시 10시 정도로 고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은 밖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카페가 됐든 편의점이 됐든. 그리고 잠자기 전 30분에는 폰을 내려놓는 거죠. 자, 취침 시간은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기상 시간을 고정해 놓게 되면 취침 시간은 어느 정도 몸이 피곤함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출은 여러분들 뭐 용무가 없다고 해서 괜찮아요. 편의점도 괜찮으니까 다녀오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단순하게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리프레시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왜 이것들을 그럼 먼저 하냐면, 자, 리듬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아,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도망가는 판단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날 있지 않아요? 저는 있거든요. 막 금요일 날 늦게까지 놀아요. 새벽 4시, 3시까지 놀고, 그다음에 푹 자고 일어나서 오후 한 3시에 일어나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유, 그냥 아무렇게나 하자, 아무거나 먹자. 아유,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고 이제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막 이렇게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3일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번아웃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회복이 잘 됐으면 이제는 재조준을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재조준을 하냐면, 여기가 진짜인데, 자, 여러분들이 공회전을 끝내는 건 휴식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잡는 게 공회전을 끝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순간이 있다면 세 개만 한번 우리가 적어보자는 거예요. 어릴 때 것도 좋고, 뭐 지금의 것도 좋고, 뭐 사소한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뭐 게임이어도 좋고, 뭐 친구랑 고민 들어주던 뭐 그런 시간도 좋고, 다 좋아요. 진짜 대단한 걸 적는 게 아니라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막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걸 적는 거예요. 막 웹툰 같은 걸 적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웹툰 볼 때 막 두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분들. 여기서 대부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치님, 저는 근데 게임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게임은 생각보다 20세기, 21세기 이후 탄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몰입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남는, 실제로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남는 곳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게임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재미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전략을 짜는 게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팀을 리딩하고 이끄는 게 재밌었는지, 아니면 뭔가를 모으고 이쁘게 꾸미고 완성하는 게 재미있었는지. 만약에 전략이 재미있었다면은 뭐 기획 쪽 관련된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뭐 팀 리딩이라면 뭐 사람 쪽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 개를 전부 적어서 한 번씩 쪼개보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면, 정확히 뭘 하는 게 재미있었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쪼개고 분해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적었던 세 개 중에 딱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2시간만 한번 해보세요. 거창하게 말고 아주 작게.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여러분들 한 3줄만 적어보세요. 뭐 만약에 나는 게임이다 싶으면, 이 게임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갔나? 나 이 게임이 끝나고 또 하고 싶었나? 2시간만이니까 3시간, 4시간 하면 안 돼요. 딱 2시간 하고 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할 때, 정확히 뭐가 재미있었지?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재미가 없었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엄청난 데이터예요. 이거를 왜 하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세 번째 신호 기억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움직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몰입했던 순간이 바로 아까 과거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잃어버렸어 라고 했잖아요. 이 목적지를 다시 찾아주는 나침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회전만 하고 있었던 에너지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좋은 집, 연봉, 차, 이런 식으로 찾은 방향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금방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2시간이라도 한번 해본 방향은 몸이 기억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내가 직접 해본 몰입은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나 어떤 번아웃이지? 그리고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쭉 한 다음에 몰입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번아웃이라면 분명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순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 목표 이런 것들이 쓸 곳이 정해지면 휴식이, 즉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거는 하나거든요. 몇 시에 일어날지 정할지. 쉬는 날부터 일단 만드세요. 연차를 쓴 다음에 3일 정도 쉬는 날을 만들어서 아침에 한 9시, 10시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아침에 씻고 밖에 한 1시간 산책하고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 적어 놓은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해보시는 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한테 아무래도 제가 뭐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이런 곳에 강연을 나가거나 뭐 수자원공사 이런 데도 강연을 나가다 보면 그런 곳에서 이제 뭐 번아웃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해요.
그러면 번아웃에 걸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쉬어도 똑같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실한 해결 방법을 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면 좋겠다 싶어갖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번아웃인가 궁금하다면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쪽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공회전 하고 있는 그 번아웃 증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